이제 소통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된 건 소통을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요. 불통을 너무 오래 경험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에 보통 50대 전후의 아버지들이 오셨다면 그 아버지들이 80, 90대인데 그렇게 자상한 아버지가 몇 있습니까? 저분은 그냥 어른인 거예요. 말 안 하시고 무섭고 뭐 잘못하면 딱 혼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되게 많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어떻게 좋아졌냐면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어떤 치과인데, 아니 할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 치료 받으러 오셨는데 그 치료비를 막내 아들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왜 나한테 이걸 다 말하시지? 나 아빠랑 이렇게 친하지는 않는데? 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받고 달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딱 세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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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는 언젠간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엄마한테 해야 되고 우리한테 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직접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자기 속으로 10년, 20년, 30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진짜로 막상 미안하다고 딱 하는데, 아, 너무 기분 좋아. 드디어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 엄청 속상한 거예요. 아, 이 독재자가 이젠 힘이 없으시구나. 이 돈 얼마로? 막내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 미안하다. 이 소리가 딱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미안했으면 귀가 안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어갈까?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노동일을 하셔서 키웠으니까 돈 내라고 하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냥 안 들리시니까 본인 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부로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아버지 모르게. All the times that I've cried, keeping all the things I knew inside. It's hard, but it's harder to ignore it. If they were right. 여러분, 아버님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들이 말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1번, 인정. 아버지가 이렇게 사셔서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해요. 2번, 엄마 모르는 현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 뭐니 해도 상처로 얼룩져진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캐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은 그 돈을 통해서 뭘 생각하실까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얘가 일상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엄마 몰래 돈을 3번을 드렸더니 아버지도 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자식이 오든 가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아버지 왔습니다. 왔냐?
갈 때도 아버지 갈게요. 가라. 근데 그날은 엄마는 무릎 아파서 안 나오시겠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오시겠대요. 오, 공항에. 공항에. 제 인생의 기억으로 최초.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공항을 가요. 엄청 어색하게.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 바코드 돼서 찍 그냥 가잖아요. 그땐 다 사람으로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돌아보면 엄마는 저기서 울거든요. 저는 엄마가 공항에 나오는 게 싫어요. 그냥 우시니까.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섯 걸음도 안 되는데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빠가 저기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대성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정말 아우 천만다행이다. 아우 천만다행이다. 내가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내가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대성통곡을 할 뻔했는데 이게 뭔 창피한 일이야 공항에서. 근데 아버지가 저러니까 다행이네. 그리고 딱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보이고 공항은 정말 영화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백이고 그냥 어둠 속에서 아버지 뒷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생 아버지랑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던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왼쪽 어깨가 심하게 내려앉아 있으시다. 두 번째,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걸으신다.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래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피사체가 눈을 통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래요. 애정이 있을 때만.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어느 날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왜 귀가 안 들리는지 병원에 가서 한번 알고 싶더라고요. 검사를 했는데 인공아우라는 걸 하면 소리를 다시 들으실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럼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술을 했어요, 인공아우를. 그래서 이제 소리를 기계로 넣는 날이 딱 왔는데 근데 소리가 들으니까 아버지가 음에 들려야! 음에 들려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막둥이한테 한마디 하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고맙다. 고마워. 와, 소리가 들리고 못할 거로. 소리가 들려서 고맙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아들의 강연을 한 번 정도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노동일해서 아들은 성악을 했고 아들의 목소리를 아들의 노래를 아버지는 한 번도 못 듣고 돌아가셨네요. 근데 이게 과거로 끝나면 좋은데 희한하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문제가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독립을 했잖아요, 대부분. 근데 놀랍게도 독립은 했는데 해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립과 해방은 다르거든요. 자, 독립한 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독립이에요. 근데 해방은 뭐예요? 과거의 상처나 모든 걸로부터 나와서 나의 그 과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방인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독립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현재의 자기와 배우자와의 관계, 자기와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엄마 사랑은 제가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하고 이걸 모르니까 딸한테는 이게 잘 가는데 쌍둥이 아들들에게는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들한테는 안 가는 게 인위적으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버지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얘한테 잘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받은 대로. 왜냐하면 인간은 가던 길로 가야 편하거든요. 감정도, 기억도. 갑자기 꺾으려고 하면요.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와이프하고 겪는 갈등하고요. 자식하고 겪는 갈등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남편과 와이프는 사실 헤어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자녀는 사실 헤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자기고 또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해결해야 자기와 자기 아들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물려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리면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코드가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꽤나 많이. 혹여나 이 얘기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미안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게 자식이든 배우자든 부모님에게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든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어색하게라도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대의 되게 큰 화두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되게 알고 싶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난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근데 그러는 세상이 조금씩 되어가는데 이제 부모님의 세상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20년, 30년, 40년, 50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직장 생활이든 또 가슴 아프지만 때로는 결혼 생활이든 때로는 또 내가 사업, 나 이거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러는데도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때로는 자식들이 아버지 그거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오래 하셨어요. 아버지는 진짜 내가 이거 밖에서 일하는 거 아버지 나 학교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니야. 나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보고 나 이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이제 부모님이 야, 뭐 내가 뭐 대단한 거 있나? 뭐 우리 딸이 이제 잘나서 그런 거지. 그치. 하면서 속으로 그럼요.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우리를 가다 놓은 상처의 울타리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대충 보면 오늘 어머니랑 딸이랑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아드님께서 네, 아드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의 사연입니다. 고민? 네. 대학교 졸업을 앞둔 흔한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저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믿고 맡겨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뜻을 부모님께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자 간의 갈등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전달하고 중간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주인공 어디 계시죠? 바로 앞에. 이 친구는. 근데 진짜 딱 봐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아버지랑도 대화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랑 나왔어요. 오늘. 엄마랑.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23살 됐습니다. 23살. 23살. 20살 때부터 밖에 나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버지랑 어머니를 뭐 많이 보면 한 6개월에 한 2번? 그러니까 네. 특히나 아버지랑은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져요. 그래요? 가장 최근에 아버지랑 부딪혔던 일이 뭐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모자를 쓰고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네. 그냥 모자를 벗고 밥을 먹어라 이랬는데 아빠 알아서 할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면 어머니가 딱 옆에서 보셨을 때 우리 이제 그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말이 없어요. 왜 말을 해?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아빠 밥 드세요 그 한마디 아빠 저 가요 그 두 마디밖에 안 해도 서로가
좀 아들이 좀 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조금 막 애교도 부리고 막 말도 좀 했으면 좋겠군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 먼저 연락해. 아직까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쟁의 군인으로 치면 군기를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너무 힘들어.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아버지는 왜 그 말을 과연 한 걸까? 이미 우린 다 알아요. 좀 자만하고 이러다 넘어지거든요. 선배 세대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 너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보기엔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거만해도 괜찮다. 하다가 넘어질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관계는 실패 안 하고 성공만 한 그게 아니라 실패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요즘에 이거 좀 안 돼요. 아버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야 임마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다. 응? 아버지 너 전화해줘서 너무 기분 좋다. 지금 모자 쓰고 있나? 벗어라. 미국에서 사람들이 타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를 많이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해봤대요. 1위가 어머니래요. 그 2위가 지저스, 갓, 마리아 이런 종교적인 자기의 믿는 대상. 아버지는 4위에도 없고 5위에도 없고 6위에도 없더래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문신으로는 등장할 계획이 아예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들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당신의 부모한테 받은 언어들이 너무 새로운 수를 담기에는 옛날 부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 말투가 우리 아버지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투를 그렇게 해요 라고 하지만 나도 그 지역에서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아버지가 야 모자 좀 뭐 벗고 먹어 그럴 때 아버지 이거 저 머리 안 감아서 그러는데 잠깐만 쓰고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할게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셔. 그 얘기하면 뭐해?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하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부모님이 맨날 하는 게 뭐 별일 없나 그러면 별일 있습니다. 이런 집 없어요. 서로 말 못하네. 뭐 일 없지? 그러면 아유 예 뭐 잘 지냅니다. 안 아프지? 예 아버지 중환자실입니다. 이런 집이 어딨냐고요. 우린 다 괜찮대. 근데 부모님은 알아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을 때 이 모든 뉘앙스를. 어른들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을 잘 안 쓰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랑이 없고 보고 싶어함과 그리움이 없나요? 아니요, 있죠. 근데 그 단어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일상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갈게요. 야, 뭐 바쁜데 내려오지 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려와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뭐 또 내려오지 말라 그러네. 아싸 가오리?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아들이 못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움이 없지 않아요.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걱정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단어로 당신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상의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모님하고 전화할 때 이제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 저게 밥 먹었냐는 건 사랑한다는 거고 그립다는 거고 우리가 같이 잘해보자는 거고 내가 널 걱정하고 있다는 그 말이구나. 맞아요. 그 밥 먹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호흡도 있고 그 후에 호흡도 있고 중간에 호흡도 있고 그거를 나이가 좀 들면서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여유가 없고 그러면 사실 그 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부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많이 멀어지기 전에 그 소리들이 번역되어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